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경기도 부천의 그 생명수 교회의 경우에는 60대 여성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8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구로 콜센터 확진자가 이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된 거고, 또 다른 확진자 2명 역시도 그 당시 예배를 참석했던 그 신도의 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교회에서만 모두 25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정부는 내일부터 이제 주말인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 것과 함께 종교 예배 역시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대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며칠 전에 그 한국교회총연합이라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 정부가 교회 예배를 문제 삼고 공권력까지 쓴다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히려 이제 한교총을 문제 삼으면서 도대체 이 사회현상을 인식을 제대로 한 거냐, 밀접 접촉해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감염 우려가 높다,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단체별로 입장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지금 확진자가 좀 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들 가운데서도 우려가 커서 자가격리 꼭 2주간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좀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심 증상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해외 입국 유학생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갔나고요? 네,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하라 이렇게 권고를 받았는데도 여행을 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미국 유학생입니다. 네. 입국한 지 5일 만인 지난 20일에 이 유학생이 어머니 비롯해서 3명하고 같이 제주도를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와서 어머니랑 유학생 모두 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주도에 간 당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여 곳을 다녔다고 하고요. 현재 확인된 접촉자만 47명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제 제주도가 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네. 제주도에 들어온 당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고 또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에는 유학생이 병원도 갔다고 그러고 약국도 갔다고 합니다. 아, 제주도에서 그런데, 병원하고 약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행을 했었다고 하고요. 왜 손해배상을 하느냐 하면 당연한 게 그 다녔던 그 관광지들, 음식점들 다 문을 닫고 소독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접촉자 47명 2주간 자가격리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큰 차질을 빚고 제주도에도 타격을 줬는데, 제주도는 손해배상액을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들 모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그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이 오늘 오전에 하나 더 강화된 조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30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탑승하기 전에 발열 검사를 그 나라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7.5도를 넘으면은 탑승이 불가하고요. 대신에 지금 그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리고 입국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내국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아직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 또 들어온 소식이 뭐가 있냐면, 대구에서 생활치료센터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신천지 그 교회의 교육생이 격리돼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도시락 같은 거 들어오게 지하 문을 열어놨는데 여기를 몰래 빠져나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서 주민하고 만나서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커피를 그 주민이 다시 또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주민은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고요. 예. 이 대구시는 이 신천지 교육생에 대해서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고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생들 지금 개학이 4월 6일까지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도 지금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원격 수업안 오늘 발표한다고요? 했다고요? 했습니다. 지금 뭐 개학을 할지 미룰지 아니면은 일단 개학한 다음에 원격으로 할지, 이거는 발표는 안 했는데, 일단 교육부가 발표한 거는 개학을 한 뒤 학교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문을 닫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원격 수업 방법이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네. 서로 토론식으로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수행 평가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까지 반영한다고 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과제물을 내준다든지 일방적인 교육을 하고 댓글 정도 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 수업을 제외한 다른 수업 방식은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이 참여하는 연합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오늘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시민당 지도부하고 비례대표들이 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하기 직전에 네. 현충원을 먼저 참배를 했고요. 우희종 최백은 공동대표하고 그 민주당의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 비롯해서 비례대표들이 참석을 했고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후 여사 묘소를 찾았었고 또 곧바로 경남 김해로 이동을 해서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뒤에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했는데 권 여사가 낮은 자세로 국민에 봉사해달라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이 비례 단체 말고 또 하나가 비례민주당인 열린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열린민주당도 또 봉하마을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29일에 간다고 하는데 과연 권양숙 여사가 어떤 말을 남길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한 현역 의원이 7명이었었는데 네. 지난 밤에 윤일규 의원이 탈당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불어시민당이 8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정당 투표 용지에는 민생당이 1번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이 미래한국당, 다음이 더불어시민당, 정의당은 4번째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뉴스 박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앱 콩은 무료입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셨네요. 지난주에도 잘랐어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SBS가 8시 뉴스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방 운영자 조주빈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제일 먼저 보도를 한 거예요. 사건 실체 밝히고 재발 막기 위한 공익 차원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폭력 처벌법으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됐고요. 이게 경찰 위원회 결정에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되는 건데 전날 단독 보도로 먼저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다음날 어차피 경찰이 이거 판결해야 되는데 굳이 이걸 하루 먼저 공개를 하는 게 어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 먼저 정상훈 기자. 네, 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N번방 가입자 그리고 그 주변 주범 중 하나인 이 박사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좀 많이 커졌었잖아요. 이게 네. 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서는 역대 최다 인원들이 서명하기도 했고, 뭐 그만큼 대중들이 이 박사라는 사람의 이 실언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네. 또 언론이 또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욕구가 또 사회적 공익에 충분히 맞닿아 있을 때는 언론이 뭐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신상 공개가 뭐 그렇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다만 사실 이런 보도가 예전에도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흉악범처럼 이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때 네. 언론들이 먼저 나서서 그 흉악범의 이제 신원을 공개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게 오보와 관련